하는 건 자동차보다 좀 싸더라 얘가 철도예요. 기억해야 되는 건, 파악해야 되는 건 종착지 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임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그거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선박 해운 교통이에요. 자, 우리가 항구를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인천 항 같은 거 커다란 부두 있죠. 그걸 만들려면 보통 돈이 수십조 단위로 깨져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종착지 비용은 철도보다도 배가 더 비싸요. 자, 그 대신 배는 물 위를 이렇게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굉장히 적겠죠. 자,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선박 또는 해운 교통이에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비행기, 자, 우리 인천국제공항 짓는데 또 얼마나 들었을까?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기회는 뭐 마찰은 별로 없지만 하늘에 떠가야 되잖아요. 또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운반 거리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항공 비행기란 말이죠. 오케이? 자, 우리 프린트는 없지만 표시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비용이고 이쪽이 거리였단 말이에요. 거리. 이 그래프는 이제 몇 번 더 보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세로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이런 용어로 바뀌기도 해요. 거리당 운임. 거리당 운임. 자, 예를 들면 똑같이 1km를 나를 때 드는 운임이 거리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좀 감이 좀 잘 안 오죠? 자, 무슨 소리냐면, 봐보세요. 거리당 운임이라는 얘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만 가지고. 자,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던 그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아까 1km라고 해볼게요. 그때 만약에 늘어나는 운송비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1km 구간을 갈 때는 1km 구간을 갈 때는 100원이 아니라 80원만 증가를 하더라. 그 다음 1km 구간을 갈 때는 80원이 아니라 60원만 증가를 하더라. 그러면 거리당 운임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들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리당 운임은 이제 이거랑 역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해돼요? 자, 지금 하나만 그렸지만 각 운송수단별로 거리당 운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오케이? 자, 그럼 보면은 당연히 자동차가 제일 높게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니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운임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거리당 운임이 멀리 가도 그닥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1km를 갈 때랑 좀 멀리 가서 똑같이 1km를 갈 때랑 운임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멀어져도 값이 별로 안 작아지죠. 그런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처음 1km를 가는 거랑 나중에 1km를 가는 거랑 운임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로축이 달라지게 되면 얘가 자동차라고 한다. 그러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위에가 아까 내려붙은 거잖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세로축이 달라졌을 경우 이 그래프가 다른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자, 이건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 그림과 함께 이거 각각의 운송단들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험지 나왔던 게 바로 척을 물어봤었어요. 바로 척을. 저것을. 저게 시험지 나왔단 말이에요. 거리당 운임은 지금까지 시험지에 거의 나온 개념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게 나왔었어요. 거리당 운임이 아니라 시간. 자, 그냥 적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개념 이해했다면 아마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김에 여기 시간도 설명해 줄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산까지. 그럼 그 가운데 두 가지 자동차하고 비행기만 두 가지를 보여볼게요. 나머지 건 서로 연결시키면 될 거니까.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거리예요. 이쪽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내 집 앞에서 곧바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출발하는 지점부터 시간, 거리가 내 집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늘어날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선 여기 내 집 앞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리를 하나도 출발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워낙 이동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더란 말이죠. 이해? 다시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봐봐. 자, 이쪽이 항공이고 이쪽이 자동차인데, 자, 자동차는 내 집 앞에서 바로 출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철은 지하철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라고 한다면 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철도라면 광명 KTX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운송수단별로 거리가 제로일 때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요. 그다음 운송수단의 빠르기에 따라서 이 증가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아까 거리랑 운임이 시험 문제 나왔었지만 시간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로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각 운송수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이건 나중에 진도 다 끝나고 나중에 정리할 때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는 얘가 제일 운송비가 싸죠. 그렇잖아. 자, 지도에서는 여기가 X, Y, 그 다음 여기가 이제 Z라고 나와있을 건데 X에서 Y 구간에는 자동차가 가장 운송비가 싸서 제일 유리하단 말이에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단거리 운송에는 자동차가 유리하다. 그 다음 중간거리 Y에서 Z 구간 이 구간에서는 철도가 가장 운임이 싸기 때문에 철도는 중거리 수송에 유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 구간 Z 이후에서는 선박 얘가 제일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고 그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는 내일 설명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